네. 자, 링크를 이제 공유했고요. 아, 오늘은 또 어김없이 수다를 좀 떨면서, 그냥 뜨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 요번 주가 지나면 아마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속치마를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어머, 어머, 코가 빠질 뻔했어. 아니, 마커가 어디 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만큼 떴는지.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한 몇 주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지금 길이가 벌써, 그리고 실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어쩌면 딱 맞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지금 여기서 한 단을 더 뜰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허리를 제가 다 필 수는 없어서 어쨌든 대충 보여드리면은, 지금 길이가 이렇게 보이시죠? 꽤 길게 지금, 와, 이게 구멍이 많으니까 이제 무게도 있고 이제 블로킹하면 처질 거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의자에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야. 자, 보이시면, 자, 의자에 올라갔어요. 아, 배 땡기는데? 자, 보세요. 길이 보세요, 여러분. 이 위에다가 벨트를 조금 해도 지금 여기서 한 몇 단만 더 뜨면은 길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발목까지. 그리고 이거 빨면은 더 늘어날 걸 감안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하면은, 빨면은 너무 늘어나서 완전히 질질 끌리면 좀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길이 된다. 그리고 이제 허리 라인을 보시면은, 물론 밴드 할 거지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여유분 보이죠? 여유분. 네, 제 몸이 아마 비쳐 보일 거라서 여유분 이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밑에 보면은 밑으로 갈수록 조금 폭이 넓고, 아래 무게를 주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러플처럼 했는데, 이걸 하나 더 넣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더 넣으면 이쁘겠다. 그죠? 약간 너울 하는 느낌으로 이거 하나 정도 더 넣으면 될 것 같고, 제 허리의 폭은 이 정도. 늘어날 거 생각해서 쫙 당겨봐도 되겠죠? 한 이 정도?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름이 진다고 쳤을 때, 네, 괜찮은, 활동성 괜찮은, 자, 활동성. 이게 나중에 여기 꼬맬 거잖아요, 여러분. 꼬맬 거 감안해서 활동성. 의자라서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쭉쭉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활동성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활동성도 뭐 괜찮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이 윗부분에 조금, 이제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안감을 더 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짜잔, 안감이 될 만한 걸 한번 꺼내와 봤어요. 박스에서. 박스가 워낙 지저분하게 막 돼 있어가지고 다 뒤질 수가 없어서 그 중에 눈에 제일 띄는 그냥 무난한 흰색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면이에요, 여러분. 폴리 재질, 면폴리라고 하면 될까? 뭐 그런 재질이고, 비침 정도는 뭐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비싼 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죠? 요 정도 비침인데, 이게 안감으로 들어갈 거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사실 손이 비치거든요. 보이죠? 비치지만 이게 이 옷에 이렇게 왔을 때는 안에 이렇게 가고, 근데 이 흰색이 괜찮을까 모르겠네. 왜냐면은, 그리고 이제 이 안감이 저는 길이를 약간 무릎까지만 할 거예요. 밑에는 그냥 너무 이 안감을 밑에까지 주렁주렁 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감을 너무 답답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시원하라고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죠? 안감으로 다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한 뭐 보자. 느낌 봐야겠죠, 여러분? 느낌 볼게요. 와, 천이 너무 많아서 이거 나도 또 접어야겠는데. 이렇게. 자, 느낌만 볼게요. 자, 의자 올라가서 느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심해야 돼. 오, 드레스인데, 드레스? 자, 느낌만. 근데 여러분, 이 안감은 지금 제가 자르지 않아서 그런데, 이 안감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이쯤?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 길면은, 글쎄요. 길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안감이? 이렇게. 어떤가요, 여러분? 안감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안에다 하면은 별로 비치지 않는단 말이죠. 안감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무릎 한 요 정도? 요 정도? 한번 해보고, 이거는 여러분, 천을 한번 자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방법이 있는 게, 무릎까지 한번 해보고, 대보고, 만약에,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느낀다. 그러면 밑에를 잘라서 약간 티어드 스커트처럼 더 떼면 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까지 걱정할 게 아니라서 일단 살짝 무릎 위 여기까지만 안감을 넣고 그 다음에 밴드를 한 다음에 그 느낌을 한번 보고 그렇게 가볍게 입던지 아니면은 정 밑에까지 조금 카바가 더 되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나면은 티어드 스커트처럼 안감을 조금 더 떼면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감은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보리 천이 있긴 한데 이게 좀 정전기도 안 나고 바삭바삭하니 좀 들어보세요. 바삭바삭 시원할 것 같지 않나요? 바삭바삭하니 그리고 구김도 뭐 그렇게 심한 천이 아니에요. 이제 폴리라서 면 폴리라서 구김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세탁해서 이게 세탁해서 쓰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천으로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고 사실은 제가 다이소에 가서 커튼 같은 거 있죠. 미니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면 폴리 재질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천을 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것도 저는 이제 이거는 천 가게를 가서 끊어온 건데 근데 요런 거는 좀 좋은, 그러니까 물론 막 비싸고 이런 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 가게에서 천을 끊으면 못해도 뭐 한마에 한 아무리 폴리 재질이지만 한 5, 6천 원? 뭐 그 정도는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원래 안에 이제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비싼 거 할 필요 없다는 생각에 다이소에 가서 그 커튼 재질의 아니면 테이블보 재질의 이런 걸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대충 허리에 맞춰가지고 이제 고무 밴드 넣어가지고 이렇게 속 치마로 이제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많이 크진 않더라고. 이게 너비가. 그래서 2개를 사야 되는 거야. 보니까. 근데 어쩌면 제가 간 다이소에 그런 용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커튼 재질도 있다던데 제가 간 데는 보니까 뭐 테이블보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실패할 걸 감안해서 2개를 산다고 치면은 그래도 10,000원이야. 그렇게 따지면 그냥 천 가게에서 끊는 게 더 싼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일단은 제가 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왜냐면 해보고 별로일 것 같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뭐 어차피 안감은 뜯어가지고 다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안감을 사실 이제 안감 따로 겉에 따로 이렇게 해갖고 따로따로 해면은 안에를 색깔을 계속 바꿔 입을 수 있잖아요. 사실 속치마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속치마가. 그걸 입고 이걸 입으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속치마만 따로 있으니까 그걸 입고 이걸 입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럴 용도로 만들어 놓은 치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불편한 게 어쨌든 2겹이잖아. 2개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리가 두툼해 보인단 말이에요. 밴드가.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이제 아예 딱 재봉을 하려는 건데
이건 아마 재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기니까 허리가 좀 두툼하면은 보기가 좀 별로일 것 같아서.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러프를 하나 정도 넣었는데,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마지막 단을 러프를 이렇게, 이런 느낌을 넣고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저 이거 한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웬일이야. 저 일주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이거 풀고 다시 뜬 걸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떴는데? 그냥 아파가지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여러분. 특히 제가, 오늘 이제, 오늘 수다 떨면서 우리가 라방 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좀 빨리 뜬 이유도 있는 게, 여러분 저는 항상 뜨게 하면은, 드라마니 뭐니 이런 거 보면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대부분의 분들 보셨겠지만은 폭삭 소가수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막 인기가 있다고 하는 거를 금방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아갖고 왜냐면 그런 거 아꼈다가 나중에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보고 예전에 지나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 요즘에 완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던 드라마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막 여인천하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꼴짝 드라마 난정아 이런 거 그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제 또래실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그때쯤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 되게 오랫동안 본 거고 거기에 유행어도 있었잖아요. 매야? 이런 거 아직도 생각나. 매야? 이거 하고 난정아 이거 하고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올라와 있고 또 넷플릭스에 이제 제가 옛날 드라마들이 많이 올라왔길래 예전에 보던 거 중에 제가 늘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 중에 하나가 육룡이 나르샤. 제가 그거를 사실 다 보질 못했어요. 그 당시에 육룡이 나르샤 그 당시에 제가 모르겠어. 되게 뭔가 바쁜 일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를 띄엄띄엄만 보고 전편을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마지막 끝나기 얼마 안 돼서 몇 개를 봤나? 그랬던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로 그거를 이제 봤는데, 근데 진짜 너무 개인 취향? 그런 취향 저격? 제 취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를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데, 이 드라마가 제가 그때는 해외에 있을 때라, 영상을 이제 빌려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어. 그 당시에. 그게 이미 지나가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보기가 좀 힘들었다가, 그 다음에 또 방송사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개별로 구매하는 게 있어요. 개별로 구매하는 게 있는데, 그 개별로 구매하면은, 회차당 그게 얼마였지? 그때 하나에 2불 50? 한 3불?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50개란 말이에요. 50편. 자그마치. 그러니까 꽤 되는 거예요, 돈이. 그 돈이면은. 그래서 이제 못 보고 있다가 이제 한국 와서도 왜 다시 보기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보기 서비스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싸진 않죠. 왜냐면 회차당 사는 거더라고요, 그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늘 마음속으로만 다시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왕자의 게임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웨이브에서 예전에 그게 전편에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보니까 넷플릭스에 혹시나 해서 육룡이 나르샤를 검색했더니 웬걸 그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룡이 나르샤가 웨이브 왓챠였나 어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OTT 서비스 보는 게 2개밖에 없어요. 넷플릭스랑 그 다음에 쿠팡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또 뭔가 끊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봐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넷플릭스 딱 있길래 그 정주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육룡이 나르샤를 탁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뜨기를 했더니
확실히 뭔가를 보면서 뜨개질을 하니까 진짜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 그래서 시간도 빨리 갔지만 뜨개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됐다. 이거 저 한 6주 생각했는데 웬걸 한 일주일 만에 거의 밤새면서 지금 벌써 시작한 지 제가 한 이틀 전부터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육룡이 날샤 지금 벌써 뭐지? 13편째 보고 있나? 이렇거든요. 아, 너무 재밌어.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좀 된 거란 말이죠. 육룡이 날샤가, 언제적 거냐면은, 찾아보자, 우리. 육룡이 날샤가 언제적 거냐면, 여기 있다. 와, 2015년! 아, 여러분, 와, 육룡이 날샤 벌써 2015년에 방영했던 거예요. 2015년이면은, 뭐야, 10년 전에 드라마네. 아, 그러니까 좀, 그 CG랑 이런 게 좀 떨어져. 확실히. 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육룡이 날샤를 보면은, 그,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조금, 아씨, 요즘같이 이렇게 넷플릭스 OTT에서 막 제작하고 막 이렇게 빵빵하게 밀어줬으면은 이렇게 좋은 드라마 훨씬 고퀄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막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육룡이 날샤가 그 해외에 여러분 구글에다가 육룡이 날샤를 치면은 이게 영어 제목이 뭐였더라? Six Dragon 뭐였는데? 육룡이 나르샤 리뷰 Six Flying Dragons 이렇게 나와요. Six Flying Dragons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SBS에서 다시 보기 있고 SBS에 공짜야? 진짜? 나 몰랐는데? 바보. 여기 공짜로 써있는데 진짠가? 난 돈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개별 구매 넷플릭스하고 웨이브에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 육룡이 나르샤 구글에다가 그 육룡이 나르샤 Six Flying Dragons Review라고 치면은 해외 사람들이 이거 리뷰를 엄청나게 달아놨거든요. 근데 그 리뷰를 한번 보시면은 진짜 왜 한국 사람들이 써놓은 리뷰랑 되게 달라. 한국 사람들이 왜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브런치 같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리뷰 써놓은 거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알잖아.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그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알고 보는 거니까 이게 고증이 왜 이러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상의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 상에는 아무리 이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지만 가상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역사 고증적으로 이제 조금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리뷰를 보시면은 되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좀 날카롭게 비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리뷰를 보시려면 한국 리뷰를 보시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해외 리뷰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역사 같은 거를 많이 모를 때, 왜 해외에서는 한국 역사를 얼마나 알겠어요? 잘 모를 거란 말이야. 특히나 이 지금 시대적 배경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격동의 시대를 나타낸 거니까 잘 모르겠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정세라든지 이게 모든 역사, 그 주변 나라의 그 역사를 좀 알아야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 바탕 지식 없이 보니까 완전히 무슨 무협 판타지 같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가 너무 좋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리뷰를 틀어놨는데 이게 지금 화면이 돌려지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리뷰 보이죠? 이렇게 리뷰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왜 이렇게 카메라가 지저분하지? 잠시만요, 여러분. 좀 닦아줄게요. 좀 닦아드릴게요, 여러분. 카메라 렌즈를 좀 닦겠습니다. 너무 더러운데?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리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리뷰가 한두 개가 아니야. 보시면 평점 봐봐. 평점 4.9야. 그리고 리뷰가 자그마치 116개나 있어요. 보이죠? 다 외국인들이 쓴 거야. 대부분. 모르겠어요. 이 중에 한국 사람이 외국인인 척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나 이런 걸 봐서는 대부분 해외에서 쓴 것 같고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쓴 것 같고 뭐 이런데 베트남 사람 이거 보세요. 베트남 이름 있잖아. 베트남 사람들이 특히 한국 드라마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Best Drama Ever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막 별 5개야 전부 다. 진짜 평점도 높고 이거 읽고 있으면은 이 리뷰들 읽고 있으면은 진짜 10번 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리뷰를 읽어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 10년 된 드라마를 아직까지도 해외에서는 이렇게 극찬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 보이죠? 느낌표 빠바바바바바바바. 저도 근데 이 드라마는 정말 다시 보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CG나 이게 10년 전 퀄리티다 보니까 조금만 요즘같이 막 우리나라 이 K 문화가 이렇게 진짜 융성할 때 넷플릭스에서 좀 지원 받아갖고 빠방하게 찍어줬으면 진짜 이 명작 그 왕자의 게임 같은 명작이 나오지 않았을까 진짜. 솔직히 왕자의 게임은 명작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뒤로 간 왕자의 게임은 사실 명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근데 사실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드라마긴 해요. 전설의 드라마지 왕자의 게임도. 근데 퀄리티로 봤을 때 물론 이야기나 이런 게 판타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되게 좋긴 한데 근데 다 떠나서 일단은 그 왕자의 게임에서 이제 가장 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좀 야한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그 에피소드에 야한 장면이 한 개 안 들어간 게 없어. 다 야한 장면 한 번씩은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뒤에 가면 갈수록 이야기가 산으로 좀 올라갔다가 막 이렇긴 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뭐랄까 에피소드가 길어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특히나 왕자의 게임은 8년 동안 했나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가 진짜 산으로 안 갈 수 없는 그런 에피소드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뭐랄까 엔딩이 좀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사실은 엔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긴 한데 근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 육룡이 날샤 이거를 넷플릭스에서 잘 각색해가지고 빠방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짜 막 그 CG도 훌륭하게 해가지고 막 전투씬도 진짜 웅장하게 해줬으면은 그 전투씬 같은 거 제가 항상 그 전투씬 생각하면은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그게 전투씬은 아닌데 그 뭐랄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리가 나왔던 공리랑 주윤발 나왔던 영화 있어요. 그 뭐였냐면은 황후화 맞아. 황후화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 손 황후화에 보면은 걔네들 그 꽃을 있잖아요. 그 꽃이 무슨 무슨 상징성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주윤발이 그 왕으로 나오고, 공리가 왕후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공리는 본처가 아니고, 이제 뭐라 그러지? 후처 출신의 왕후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대강 내용을 다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스케일이 진짜 옛날 중국 영화예요. 이것도 왕후화도. 근데 거기 왜 중국 영화들은 보면은 일단 스케일이 크잖아. 그러니까 그 궁궐을 표현해 놓은 장면이 있는데 그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그 왕의 군대랑 그 반란군이랑 막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다가 반란군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 피바다가 되는 거야. 그 궁궐이. 그런데 진짜 한 1분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그런 장면처럼 꽃을 착착착착착착 놓으면서 거기에 치우는, 시체를 착 치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뭐라 해야지, 그 왕궁의 뜰 같은 데다가 그게 쫙 치워지는 장면이 나오고 꽃이 팍 채워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CG인지 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서 든 생각이, 와, 일단 압도적인 스케일이긴 하다. 어쨌든 중국에는 인구가 되니까 이렇게 엑스트라도 많이 뽑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서. 근데 한국의 그 육룡이 날샤를 보면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데 좀 아쉬운 게 그 전투 장면이 나와요. 그 뭐라 그러지? 거기 보면은 저는 솔직히 그 역사를 부끄러운 얘기지만 역사를 잘 모르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이민을 갔었으니까 역사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 근데 이 역사를 다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드라마 보면서 배우고, 드라마 보면서 궁금증이 나면 인터넷 찾아서 보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튜브나 이런 게 이렇게 막 볼만한 그런 그 방송이 유튜브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그 한국 방송들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유튜브로만 제작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뭐 역사 같은 거 보고 싶을 때 유튜브 찾아보잖아요. 요즘 서치를 다 유튜브로 하니까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물론 구글로도 보지만 그 글 다 읽기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에 찾아보고 그 요약본 같은 거 하나 보면은 그래도 대강의 줄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정도의 자료가 유튜브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진짜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나 보면서 조금씩 알 수 있고, 그런 진짜 얕은 지식으로 아는 그런 그 역사 지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보면서 그 역사를 조금씩은 이제 국사죠. 역사라기보다는 국사를 조금씩이라도 이제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게, 오히려 학생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해외에 살면은, 이제 직장인이 되면 각종 여러 나라 인종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나라의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리고 대부분, 해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역사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외국 애들은 역사 이야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남의 나라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특히 뭐 중국하고 뭐 한국하고 뭐 베트남하고 뭐 다 비슷한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사실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한국 이제 역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너무 답답해. 뭐 나도 알아야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모른다고 말을 하더라도 잘못된 역사를 얘기하고 싶진 않단 말이지.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이 사람들이 뭔가를 주장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은데 팩트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어느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 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얼토당토 아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있단 말이에요. 가끔 잘못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왜냐하면 다 같이 얕은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고쳐주려면 그 역사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우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제 우길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맞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김치가 어느 나라 거냐, 뭐 김밥이 어느 나라 거냐.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하고 제가 그 논쟁을 할 때랑 지금은 달라. 그때만 해도 김치도 한국 거라고 주장하려면 많은 자료를 갖다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치의 종류가 배추김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만두나, 만두가, 한국식 만두가 있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또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밥 같은 경우에 김밥과 스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되게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 때였단 말이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걔네들은 당연히 김밥은 스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시키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김밥, 진짜 심지어는 포장지에 김밥이라고 적힌 거를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그 한국의 김밥과 스시의 차이를 오히려 외국인들 잘 알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뭐 리뷰가 한국 드라마인데 막, 해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리뷰 달하는 것만 봐도, 이게 10년 전 드라마를 찾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이제 말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지금 산으로 갔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육룡이 나리샤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육룡이 나리샤를 보면서 진짜 감탄하는 게, 물론 역사적인 고증이 틀린 부분도 있겠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치만은 어쨌든 드라마는 일단은 재밌어야 되잖아. 재밌어야 되고 몰입감이 있어야 되니까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빠져서 보거든요. 근데 진짜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못 해봤는데, 요즘에 이 육룡이 나리샤를 다시 보면서 이 육룡이 나리샤의 대사 있잖아요. 대사를 이렇게 자막이 그 넷플릭스는 뜨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놀라울 때가 있어. 이거 10년 전에 나온 드라마고, 그리고 역사물이고, 물론 작가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 같은 거, 철학 같은 걸 조금 녹여낸 부분은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가 언제냐면 자그마치 고려시대란 말이에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되는 그 시대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인데, 요즘에 보면서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역사라는 게 반복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거기 나오는 드라마의 대사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 그냥 드라마로만 봤지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요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막 보면서 막 감탄을 하면서, 감탄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한탄스럽기도 하면서 감탄스럽기도 하면서, 마치 미래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이런 시대적 그런 걸 보고 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사가 지금 상황에 비교해 봐도 진짜 공감되는 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막 공감되는 그런 대사들이 너무 많고, 물론 작가가 이제 조금 각색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와, 진짜 뭐랄까, 역사가 반복되는 거구나.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대사들을 보면서 진짜 공감했던 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즘에 미국에 이건 꼭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보면서 공감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물론 우리나라 사정을 생각해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서라도 다른 나라 사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대의 역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앞부분에, 육룡이 나리샤의 앞부분에 보면은, 처음에 이성계 장군이 이제 조선이란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그 고려의 탐관오리들의 그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실세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이 나와요. 물론 그 사람들이 실제 인물도 있고 가상의 인물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상의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길태미가 가상의 인물 아닐까?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봐서는 그런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고려가 망한 그 배경에는 그 탐관오리들의 욕심이나 그 부패나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아마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그 되게 힘든 막 전쟁이 계속 왜구가 쳐들어오고 뭐 몽골이 쳐들어오고 막 그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세수를 계속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7알 이상의 조세를 걷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있었는 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7알 이상 조세를 걷지 못하는 법이 있었는데, 탐관오리들이 그걸 무시하고 이제 9할로 조세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관오리들끼리 어떻게 하면 이 세율을 올릴까 막 고민을 하니까, 그 중에 제일 못된 탐관오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고민하냐? 그냥 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야. 옆에 있는 그 다른 탐관오리들도 다 놀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그냥 올리냐? 지금도 전쟁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가뭄이 들어서, 전쟁이 들어서 뭐 백성들이 굶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더 여기서 올릴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탐관오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야. 그냥 올리면 된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왕이 망해도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망한 적이 없다. 우리가 세금을 얼마를 올리던 백성들은 그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아갈 거니까 괜찮다. 이러는, 그냥 올리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앉아있는 그 탐관오리들이 다 같이 끄덕끄덕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와, 그거 보면서 맞네. 그런 거구나. 세상 진리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보면서, 맞잖아. 그냥 올린 거지 뭐. 죽거나 말았거나. 그렇다고 백성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여러분. 아, 지금이라고 뭐가 달라. 그냥 올리는 거야. 막. 물가 그냥 막 올리는 거야.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우리가 다 죽진 않잖아. 백성이 어쨌든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올리는 건가? 막 그런 생각. 이제 뭐 미국에도 보시면은 여러분 관세, 요즘에 관세 때문에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죠? 진짜 그거 진짜 큰 문제야. 관세. 근데 어쨌든 그 관세를 막 올리면서 서로 폭탄 돌리기 하면서 진짜 치킨 게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보면은 어떻게라든지 왜라든지 그런 고민이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막 던져. 폭탄 막 던져. 막 던지는 거야. 그 왜라고 물어보면 그냥이지 뭐.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힘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뭐 자기네들은 손해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처음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질문 있잖아요. 옆에 그 탐관오리들이 지금도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들고 다 죽어나가는, 굶어 죽는 백성이 얼만데 우리가 이걸 올리면은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 제일 못된 애가 그런다니까요. 응?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면 되지 뭘. 이렇게. 그러니까 다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래 맞아.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그럼 보고 있으면은 드라마지만은 만약에 저런 말을 고려 시대에도 그렇게 탐관오리들이 과연 저런 말을 했을까? 과연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 부패한 탐관오리들도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
막 땅 뺏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올리고 백성들한테 이제 갈취할 때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지 뭐. 이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와, 진짜 맞네. 그냥 올리는 거지 뭐. 딴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옛날 드라마인데, 요즘에 봐도 대사를 보면서, 아, 역사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꼭 그 우리나라에만 국한하지 않고서라도 아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휴, 참. 그래서 지금 제가 13화까지 봤나? 이거 보다가 계속 잠들어. 같은 장면에서 잠이 들어서 다시 켜놓고 또 어느 순간 또 잠이 들어서 다시 보기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열심히 다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약간 뭐랄까 그런 거 너무 좋거든. 약간 역사물,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전투신이 앞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전투신이. 아, 그런 거 재밌어요. 전투신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거 좋은데. 근데 제가 막 빠르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약간 로맨스 라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유아인하고 뭐, 분이라는 신세경하고 이제 러브라인이 있고, 막 이렇게 러브라인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러브라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확실히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는 그런 러브라인이 나오면은 물끄러미 봤던 것 같아, 이렇게. 드라마를. 근데 지금은 러브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돌려. 중요하지 않아, 러브라인은. 빨리 뒤로 돌려.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거. 뒤로 돌려서 줄거리를 보고 싶지. 러브라인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러브라인이 그렇게 중요한 드라마가 아니다 보니까. 막 빨리 돌려가면서 러브라인을 건너뛰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윤용이 나를 잘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런 약간, 액션? 약간 액션도 나오고, 거기에 그 검객이 나온단 말이에요. 검객. 그리고 변요한이 거기 제1 삼함검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최고의 검객으로 나오는데, 그런 거 너무 재밌거든. 검객 나오고 이런 내용 너무 좋거든. 그래서 그 전투하는 장면도 나오고, 챙챙챙, 칼 싸움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거기 보면은, 무술이 뛰어나면은, 공기 중에 살기도 막 느껴. 그래갖고, 숲속을 막 지나가다가 막 이러면, 갑자기 뭐지? 이 살기는? 막 이렇게, 약간 무협지 보듯이. 그런 것도 조금 약간, 재미의 키포인트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뜨개를 하니까 이렇게 금방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하나 틀어놓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다시 보기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재밌게 보고 있긴 한데, 폭삭 속았수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재밌다고 하니까 아마 저 아직 보지 시작은 안 했는데, 그거 시작하면은 아마 뜨개를 못하고 그냥 드라마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육룡이 날샤는, 그냥 소리만 들어도 괜찮은데, 왜냐면 뜨개를 하려면 이제 어쨌든 이걸 봐야 되니까. 근데 폭삭 속았수다는 아마 화면을 봐야 되는, 그 완전 로맨스 이야기 아닌가요? 저 아직 그 내용을 몰라요. 그 내용을. 그래서 보고 싶긴 한데, 한번 시작하면 또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아직 시작을 못 했네요. 오늘 이거 밑에 2단 정도 돌리고 위에 한 줄 정도, 한 몇 줄 정도 넣으면 되려나? 위에를 한 3줄 정도 돌리면은, 두 줄, 3줄 정도 돌리면은 밴드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는데? 이거를 만들어갖고 입어보고, 괜찮으면은 다른 색깔로도 해보고 싶네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드는 법, 근데 이게
딱히 만드는 법이라고 하기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만든 방법을 미니어처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코스는 물론 다 알려드리겠지만 다 하고 나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는 이제 이 폭을 조금 더 크게 약간 티어드 느낌 나도록 이 밑에는 간격이 좀 넓단 말이죠. 이렇게 넓게 원래 위에는 간격이 좀 좁고 밑으로 갈수록 간격이 넓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입어봐야지 그 느낌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이게 한 단을 뜨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뜨면은 약간 세워라 내워라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어느샌가 끝나 있고 이렇게 해서 뜨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반복적인 무늬라서 오히려 그 무늬가 막 복잡하고 이랬으면은 조금 더 지루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물론 지루하긴 한데 똑같은 무늬 계속 뜨는 거라서 무념 무상으로 뜨다 보면은 길이가 길어지네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처음에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무게 때문에 이 처짐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거는 이걸 블로킹을 해봐야지 알 것 같은 게 분명히 블로킹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퍼지는 맛이 좀 있기도 하겠지만 이게 무게 때문에 밑으로 더 처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길어버리면 딴 게 끌릴 것 같아요.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실이 모자랄까 걱정했는데 딱 맞게 떨어질 것 같네요. 실이. 제가 이거 다 뜨고 나면은 실 소요량도 알려드릴 겁니다. 얼마나 실이 소요되는지 길이랑 뭐 다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아 그리고 그 언제였죠? 지난번에 우리 라방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 이제 선풍기를 지금도 물론 선풍기 틀어놓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제 나이 때이신 분들은 아마 저 같은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열이 막 후끈후끈 달아오를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약 때문에 더 그런데 제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열이 후끈후끈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얼굴 시뻘개질 정도로. 그래서 더웠다 추웠다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긴 했는데 그때 라방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날씨가 그날 자꾸 날씨가 이제 더워진다 그 얘기를 딱 하고 났는데 와 다음날 눈 온 거 알죠 여러분? 지금 4월 달인데 눈이 오는 거야. 우박인지 눈인지.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좀 그럴 수가 있어. 날씨 너무 미쳤죠 여러분. 근데 요즘 날씨가 진짜 맛이 갔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근데 날씨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밑에가 코스가 좀 많아서 약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 위에도 뭔가를 더 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는데 이 위에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지? 잠시만, 여기까지는 여긴 요런 모양인데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 여기 위에다가 뭔가를 막 넣어주면 이쁠 것 같긴 한데 디자인을 좀 생각해 보긴 해야 되네요. 다음 줄을 하나만 더 넣으면 되겠다. 다음 줄을 약간 화려하게.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황후아도 되게 여러 번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생각난 김에 황후아가 몇 년도 작품이죠? 황후아가? 장이머우 감독 2007년도 작품이네.
2007년도에 나왔다고요? 아, 진짜 오래됐구나. 와. 근데 여기에서 진짜 주윤발 되게 멋있게 나오고. 아, 이때만 해도 진짜 주윤발 너무 멋있었지. 주윤발 멋있게 나오고. 여기 공리 너무 예쁘게 나오고. 그랬는데. 윤용이 나리샤에는 여기에 윤용이 나리샤 여기 지금 써있는 거 보니까 윤용이 나리샤라는 드라마 제목은 용비어천가 1장 첫 구절인 해동 윤용이 나리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에서 따온 것이다. 아, 그래요? 용비어천가에서 나왔다고? 아, 나 몰랐네. 이방원의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의 전개를 중심으로 조선 건국을 욕망하는 6인물의 이야기를 다뤘다. 아하, 그런 거군요. 그렇구나. 용비어천가의 앞부분이다. 근데 이거랑 뿌리 깊은 나무랑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나요, 이게? 뭐 그런 게 써있네. 아, 2011년 뿌리 깊은 나무의 프리퀄이 윤용이 나리샤다. 아, 진짜? 뿌리 깊은 나무는 세종시대, 윤용이 나리샤는 여말선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 거였구나. 아, 근데 여기에 막 대사들 명대사라고 이렇게 따로 이제 명대사를 탁 하면은 대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생각한 명대사는 안 나오네요. 이게 명대사라기보다는 그냥 그 시나리오의 일부를 그냥 발췌한 부분처럼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진짜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명대사라고 느끼는 부분 꽤나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딱 따온 내용은 없네. 나무위키에 보면 명대사라고 나오는 부분에 뭐 1화, 2화 이게 중간에 그냥 시나리오를 그냥 막 집어넣어놨는데 내가 맞게 한 건가?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는 요즘에 또 영화도 진짜 보고 싶은 거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 저는 못 봤는데요. 제가 수술하고 이러느라고 영화를 요즘에 못 봐서 승부라는 거 그것도 이화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병헌 나온다 그러던데 승부 그것도 재밌다던데 그것도 보고 싶고 내려갔나요? 극장에서? 네, 제가 입원해 있을 때 나온 것 같은데 그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넷플릭스에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뭐 추천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본 것 중에도 재밌는 거 많았는데 제가 추천을 한번 오늘 수다로 떨어볼까요? 넷플릭스 추천작 이런 거. 본 것 중에 뭐 있나 한번 봐야겠어요.
고기랑 생선 그거 딱. 새로 뭐 영화 나왔네요. 패션 나왔네, 패션. 잠깐만.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 장르 스릴러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릴러, 호러, 뭐 고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넷플릭스에서 2번 이상 본 거 중에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 이거 뭐라 하지? 시리즈물 중에 아카이브 81이라는 거 있어요, 넷플릭스에. 근데 이게 사실 리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게 엔딩이 별로여서 그렇지 혼자서 보면은 진짜 화면에 정말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리뷰가 제 생각보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리뷰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아카이브 81 제가 스포는 아니고 조금 앞부분만 얘기를 해드리면은 아니 방금 어디 갔지? 이 아카이브 81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2022년 작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22년. 근데 여기 그 주인공이 댄 터너랑 제 이름을 잊어버려갖고 찾아보고 보니까 댄 터너랑 멜로디라는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 멜로디라는 이 댄이 직업이 뭐냐면은 그 오래된 옛날엔 비디오 테이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대라면 전혀 모르겠지. 10대들은 아마 모를 거야. 옛날엔 비디오방도 있었고 비디오 대여해서 보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디오라는 게 뭐냐면은 카세트도 모르지. 요즘 애들은 이렇게 생긴 참 뭐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게 요즘에 플로피 디스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 게임 팩 꼽아서 하는 게임처럼 그렇게 넣어가지고 보는 그게 있었단 말이야, 비디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비디오는 여러분 안에 테이프가 들어있잖아요, 테이프. 그래서 오래 이거 여러 번 보거나 이러면 이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게 찢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오래되면은 이게 복원을 하려면은 그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댄이라는 남자가 그런 거 복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옛날 그 역사적인 그런 뭐라지 그 영상물 이런 거 옛날에는 다 필름으로 찍었잖아요. 디지털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필름 같은 거를 이제 복원해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뭔가를 이제 복원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복원해 달라는 그 테이프를 딱 틀어보니까 근데 이 테이프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의뢰를 한 사람이 이 댄 보고 자기 별장 같은 곳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너 여기 와서 작업해라. 여기에 이제 그 창고 같은데 그 복원해야 될 비디오들이 쫙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네가 여기 와서 복원 작업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거액을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댄한테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외부와 연락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 안에서만 작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얘 외부로 나갈 수는 있지만은 그 안에서 전화기도 쓸 수 없고 뭐 하여튼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공간에 되게 굉장히 좋은 저택 같은 데서 완전 산속이야, 산속.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 데서 이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이제 하나하나 틀어보는데 그 비디오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여자가 자기가 이제 대학교 과제물처럼 찍은 영상인 거예요. 그 보니까 그 멜로디라는 여자가 자기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인터뷰가 굉장히 비디오 테이프 굉장히 많은 거야. 그 복원해야 될 테이프들 굉장히 많은데, 이 여자가 어떤 그 아파트에 기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로 이 여자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 아파트를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자기 어머니의 어떤 흔적을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실종이 됐나, 화재로 예전에 그 아파트가 화재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종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이 여자가 자기 대학교 인터뷰 영상처럼 리포트 같은 거를 이제 비디오로,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괜히 이 영상 속 그 멜로디라는 여자한테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걸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게 이 멜로디라는 여자와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환상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 댄이라는 남자가.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비밀스럽고 뭔가 이상해. 그래서 근데 이 댄이 그 아파트 사람들하고의 그런 내용들을 이 테이프를 보면서 약간 뭔가 끌림이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끌림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음악을 전공한 여자가 나와요. 음악을 전공한 여자. 이 음악을 전공한 여자가 자기가 만든 노래라면서 뭔가 멜로디를 치는데 이게 낯설지가 않아. 댄이 딱 들으니까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멜로디야. 자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면에 나오는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도 어디선가 본 듯한 막 그런 그림인 거야. 그래서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게 댄이 그 작업을 하면서 자꾸 그 영상에 빠지는 듯한 그런 착각이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그 과거 세계에 그 비디오 영상 속의 과거 세계에 빠지는 듯한 그런 증상을 막 느끼면서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막 몰입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단 말이죠. 나중에는 왜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약간 오컬트물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거 보면은 약간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 거울 속으로라는 한국 영화 아시나요? 그게 이제 거울 속으로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헐리우드에 나중에 판권이 팔렸나 뭐 그래가지고 헐리우드 판으로도 나왔었거든요. 거울 속으로. 근데 그 거울 속으로 한국 영화판 시나리오의 마지막 내용하고 이 아카이브 81의 마지막 내용하고 비슷해요. 약간 뭔가 그 내용이 딱 거울 속으로가 연상이 되는 듯한 그런 장면이 좀 나오는 맨 마지막에. 근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몰입 부분이 조금 지루해. 살짝 그 몰입이 될 때까지는 조금 지루한데 한번 이렇게 후크에 한번 푹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쭉 볼 수 있어요. 무난하게. 그래서 밤에 불 끄시고 여러분. 그 스릴러 영화는 여러분 불 끄고 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불 끄시고 그 스산한 멜로디를 들으시면서 이어폰으로 여러분.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서 보시면은 푹 빠져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보기 괜찮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리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전 재밌었는데. 그리고 또 2번 이상 본 게 어딨더라? 2번 이상 본 거가 넷플릭스에 또
Behind Her Eyes라고 되어 있는, 한국말로 Behind Her Eyes라고 되어 있는 Behind Her Eyes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시리즈물인데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 리뷰도 좋아요. 이것도 약간 약간 스릴러라고 해야 될까, 장르를. 근데 이거는 좀 반전이 있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은 반전에 반전이 있는 드라마.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는 리뷰도 좀 좋았고, 저는 이거 2번 이상, 한 3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거는 영국 드라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약간 심리 공포? 뭐 요런 물이고, 이제 어떤 그 의사가 있거든요. 여기 내용은 이제 의사가, 약간 바람을 핀다고 해야 될까? 바람을 피는 여자와, 그 다음에 부인과의 어떤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 근데 이거 보시면 진짜 엄청난 반전이 있는 그런 드라마라서 저는 한 3번 봤어요. 근데 이게 볼 때마다 느낌이 조금 약간 뭔가 이 느끼는 부분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이거는 하루 만에도 보실 수 있어요. 한 길이가 회차당 한 50분 정도 되고, 시리즈가 6개거든요. 회차가 6개 정도밖에 안 돼갖고 금방 보실 수 있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고, 저는 오히려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재밌다 해서 막 유명한 거는 오히려 못 봤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아직까지. 저는 아직 퀸스 갬빗도 안 봤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다고 하던데 저는 그것도 아직 안 봤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옷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약간 빈티지 의상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웃랜더 보시면은 진짜 이것도 좀 재밌어요. 아웃랜더도 그 의상들도 좀 볼만하고, 그래서 아웃랜더도 재밌고,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내가 찜해놓은 목록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찜해놓은 목록에 지금 이게 거치대가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가지고. 또 뭐가 재밌었더라. 이것도 재밌다. 높은 풀 속에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 이것도 아마 보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호러 장르인데 미국 거고,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영화거든요, 영화. 근데 짧은 영화인데 이것도 몰입도가 굉장히 깊은 영화예요. 어떤 풀숲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서로를 찾고 만나서 뭔가 이 풀숲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 같은 공간이 되면서 여기가 펼쳐지는 호러 영화거든요. 이것도 재밌어요. 높은 풀 속에서. 이것도 저 한 3번 본 것 같고, 또 뭘 찜해놨더라. 근데 이것도 제가 3번 정도 본 건데, 이거는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지.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 이거는 보실 분들만 제가 이것도 시리즈인데 다머라는 거 있거든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하시고 뭐 범죄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재밌지 않을까? 다머. 이거는 이제 제목이 다머, 괴물 제프리 다머 이야기라고 해서 원래 실존했던 범죄자 이야기예요. 범죄자 이야기를 약간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뭐랄까 약간 영화처럼
드라마 형식으로 만든 건데, 이 다머 이야기가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로도 있고, 제프리 다머, 이게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다음 시리즈로도 있는데, 시리즈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마치 영화 보는 듯이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진짜 너무너무 이 연기자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 너무 진짜 실제 그 범죄자처럼 겹쳐 보이면서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를 직접 보시면은 진짜 연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리 묘사를 너무 잘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것도 볼만합니다. 이거는 10회차까지 있는 거고 좀 길어요. 이건 다 보기 하루에 다 보기엔 좀 길고 10회차까지 있고 네 그런 내용이고 또 뭐가 재밌지? 그런 비슷한 거 중에 이건 너무 유명한 거여서 애나 만들기 이것도 많이 아마 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실제 이야기죠. 실제 미국의 희대의 사기꾼 이야기. 또 뭐가 재밌냐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리시맨도 되게 재밌고 아이리시맨은 영화거든요. 이거 근데 되게 길어요. 이거는 한 3시간 넘게 보셔야 돼. 이거는 로버트 드니로랑 알파치노 나오는 건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것도 이게 마틴 스코세지 감독 작품이라 보시면은 진짜 여러 가지 영화가 막 겹쳐서 떠오르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진짜 재밌어요. 저는 이거 넷플릭스 올라왔을 때 제일 처음 올라왔을 때 보고 한 2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길어서 한번 보실 때 이제 좀 시간 여유 두시고 보셔야지만 보실 수 있어요. 중간에 이거 극장에서 보기엔 너무 긴 영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영화라서 근데 재밌어요. 근데 진짜 그 3시간 걸리는 게 길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재밌고 그 다음에 왜 영어권 그 드라마는 아닌데 또 재밌는 그 공포 스릴러 시리즈 중에 하나가 또 마리안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프랑스 작품인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게 조금 그 프랑스 특유의 약간 그런 그 미장센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리고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일단 씬들이 되게 이거는 공포 시리즈이기 때문에 예쁘다고는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음침한 느낌이랑 이런 것들이 미장센이 너무 잘 표현된 작품이고 약간 미국풍의 그런 호러 시리즈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프랑스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다른데 오히려 조금 더 뭐랄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이거는 보면서 좀 무서워요. 좀 약간 으스스한 분위기가 묘하게 장면에서 막 피어오르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어요. 마리안 추천드립니다. 아마 마리안은 많이 제가 유튜브에도 소개되는 걸 많이 못 봐서 이거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까 싶긴 한데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이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는 있는데 근데 조금만 참고 한 2편만 앞에 보시면은 금방 훅 빠져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네, 공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만합니다. 제가 요즘에 찜 목록에 올려놓은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보니까.
다른 것도 뭐가 있나? 다른 거, 보고 싶은데 항상 못 본 거가 몇 개 있네요. 향기를 만드는 자. 이것도 보려고 제가 찜을 해놓고 한참을 못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봐야지 이러면서. 또 뭐가 재밌었지? 뭐 그 정도 제가 찜해놓은 것 같네요. 재밌다고. 진짜 찜해놓은 거를 제가 두세 번씩 보는데, 이거 말고도 찜해놓은 게 많았는데 좀 없어졌나 봐요. 없어졌나 봐요. 이거 말고도 독일 것도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찜을 안 해놨나 봅니다. 제가 언젠가 찾아갖고 적어놓으면 다음번에는 또 추천 목록에 올려서 여러분들 얘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이 넷플릭스에는 워낙에 뭐 볼거리가 너무 많아도 이게 골라보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많으니까 뭘 봐야 될지, 뭐가 재밌을지 모르니까 이 추천 같은 거를 찾아보게 되는데,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도 추천을 찾으면은 사실 대부분 겹치는 것들을 추천해 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고르기가 되게 힘든데, 근데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재밌다고 생각한 거 찜을 해두거든요. 또 보려고. 그래서 요새는 한동안 또 못 봤었는데 지금 육룡이 나르샤를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새로운 것들이 종종 이렇게 올라오네요. 보니까 넷플릭스도. 오늘은 요 끝까지만 다 뜨고 라방을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다 뜨고 한번 쫙 펼쳐서 한번 봐야겠네요. 길이가 어느 정도, 이게 길이가 그렇게 길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요 정도 1cm 정도 길어진 것 같으니까 한 단을 더 해야 될지. 이 다음 단을 하면은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 구멍 안에다가 피콧 같은 거를, 피콧뜨기를 조금 넣어도 이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조금 더 길이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길이를 조금 더 펼치면서 약간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밑에가 펼쳐지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유치하고 또 너무 어정쩡하게, 지금 좀 어정쩡한 것 같아. 그죠? 한 줄밖에 없으니까 조금 어정쩡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한 줄을 더 넣으면은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다 피코뜨기를 조금 넣었으면 좋겠는데. 와, 이게 지금 코스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지는 거라서 지금 코스가 한 단에 코스가 꽤 되거든요, 지금. 자. 오! 이렇게? 지금 한 3번 정도 더 뜨면은, 반복 구간을 한 3번 정도만 더 뜨면은 이 단이 이제 끝나겠네요. 약간 여기가 조금 더 코를 더 많이 넣으면은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조금 더 이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텐데, 오늘 육룡이 나르샤 에피소드 하나 다 보면서 뜨면은 한 단 더 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밑에 치마, 사실 이 치마
속치마를 넣는 걸 영상을 찍고 싶은데 이게 제가 큰 바닥에다 놓고 이걸 재단을 해야 되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옆에 이 바닥에다 깔고 카메라가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는 허리가 길단 말이에요, 여러분. 허리가 보시면은 어쨌든 품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제 허리보다도 어쨌든 길게 돼 있는 천이니까 그러니까 딱히 이 안에 넣은 속치마에 주름을 일부러 줄 필요는 없어요. 주름이 없어도 이 길이 그대로 해도 충분히 예쁘게 나오긴 할 텐데, 왜 사실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품 할 때 허리에 맞게 시작해서 이제 치마를 뜨겠다고 생각하면은 밴드를 넣고 싶을 때 속치마를 만들 때 그 사이즈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못 입어요, 나중에. 너무 좁아가지고 통이. 그러면 이제 주름을 안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소개가 이렇게 좀 약간 여유분이 있어서 걸을 때도 안 불편하고 다리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안 불편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시당초 옆에 품이 넓기 때문에 굳이 주름을 속치마에 일부러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줘도 충분히 활동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너무 또 품을 많이 넣어버리면은 너무 빵빵하지 않을까? 좀 오히려 뚱뚱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제가 이 치마를 만들어 본 경험상 여러분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허리춤에 맞춰갖고 폭을 하시는 분들은 안에 그 속치마를 넣으실 때 반드시 주름을 넣어라. 그 주름을 넣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거 뭐지? 이거 방향 이 방향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이 이름을 잊어버렸어. 이 방향. 이걸 이 직각으로 자를 거잖아요. 어쨌든 요 방향 직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요 위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허리 밴드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허리에다가 속지를 대는데 뭐 요렇게 된다고 칠게요. 이게 하나 접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접죠, 여러분. 박음질 할 때 이렇게 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리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안에 뭐 고무줄 넣든 이렇게 하는데 허리 허리 너비랑 거의 딱 맞게 제작을 하시면 이 속치마를 그 길이 그대로 하시면 못 입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 속치마를 여기에 박을 때 약간씩 주름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위에를 띄워. 그럴 때는 요렇게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놓고 요만큼을. 왜냐하면은 요 띄워놓은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시접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안쪽에다 그냥 바로 박아버리면은 시접 부분을 나중에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만큼 해서 한 2.5cm 정도 시접을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한 줄 정도를 미리 한번 쫙 박아서 줄을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갖고 이렇게 주름을 살짝 줘주는 거예요. 살짝. 이게 일정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중간중간에 조금씩만 들어가면 돼요. 한 이 정도? 이렇게 간격은 들쑥날쑥 해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주름이 이렇게 있어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위에 거를 접어서 위에 이렇게 삐죽 나온 거를 접든 아니면 여기다가 하나를 덧대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안에가 품이 좁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처음에 그 해보시는 분들은 너비대로 잘라가지고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좁다. 나중에 걸어 다닐 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속에 이걸 넣으실 때, 속에 안감 하실 때, 만약에 허리춤에 딱 맞는 사이즈에다 안감을 하실 거라면 반드시 허리춤에 주름을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들다는 거. 경험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이거는 지금
제 거는 허리가 딱 맞는 그 너비가 아니니까 없지만 어쨌든 딱 맞는 너비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속에 안감 넣으실 때 그거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은 훨씬 편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나중에 걸어 다닐 때 활동성도 훨씬 좋고. 와, 실이 이제 딱 끝나겠는데? 마지막 단을 하면은 실이 딱 끝날 것 같은데? 아닌가? 또 연결해야 되나? 끝났네요, 실이. 근데 저는 대부분 그 위에 허리춤을 남겨서 접지 않고 위에 덧대가지고 이렇게 말아버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안감 될 때? 저는 그냥 덧대서 말아버리는데 그냥 뭐 안감 만드는 방법이야 워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제 방법대로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치마는 근데 이게 안감이 약간 너무 풍성하면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세탁할 때 조금 번거롭긴 해요, 여러분. 세탁할 때. 어쨌거나 손빨래를 해야 되는데 안에 물을 많이 머금으니까 안감이 손빨래 할 때 조금 불편하긴 해요. 이 끝에 어떻게 했더라? 끝에 부분을 보고 따라야 되겠는데? 끝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싱글 크로셰로 다 돌렸네요. 실이 모자라는데? 되려나? 됐다. 오케이. 끝났죠? 한 코 더 떠야 되는데 실이 모자라서 안 뜨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보여요. 어차피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아, 밑에가. 새로 실을 달더라도 여긴 너무 끝이라. 일단 이렇게 해서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조금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좀 손으로 좀 늘려볼게요. 왜냐면 블로킹 하면 어차피 늘어날 거니까 밑에를 당겨가지고 약간 늘린 다음에 블로킹이 안 됐으면 막 꼬불꼬불 하잖아요. 이게 펼쳐지면 훨씬 커질 텐데 일단은 이렇게 손으로 막 당겨가지고 어디 볼까? 오! 길이가 얼추 하나 더 해야 되나? 어떤가요? 길이가 하나 더 해야 될까요? 여기 발목 위에까지 오는데? 발목 위에까지 오는 것 같은데? 하나 더 하면 너무 길어지지 않나? 너무 길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 더 해야 될까? 네,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요 끝에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러플식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게 치마가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위에 지금 반반 접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와, 이쁜데? 한 단 더 넣어야 될까? 여기를. 여러분, 치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 해야겠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왜냐면, 하나 더 하고 풀 수는 있지만 또 뜰라 그러면 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뭐 나중에 잘라도 되는 거니까. 네, 밑에다 하나 더 넣으면, 이쁜데? 그죠, 여러분? 길이가 꽤 길어요.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늘어납니다, 여러분. 늘어나. 잘못하면 또 너무 늘어나면 또 질질 끌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멈춰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네요, 여러분. 일단 넣어보고, 나중에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자르죠, 뭐. 그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영화 이야기하면서 떠봤네요. 주말에 이거를 이 안감 작업을 하면은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이씨, 이렇게 빨리?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주말에는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왜냐면 앞에만 적어놨지 이 뒤에 부분 제가 적으면서 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간단한 거라.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부분 커들포샵 밴드에서 공지를 드리고 뜨는 법 같이 하는 거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라이브로 할 것 같아요. 라이브로. 근데 보시면 코스가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허리 사이즈 맞게 계산하는 법을 적고 알려드리고, 라이브해서 제가 아마 편집본은 나중에 따로 올려드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시기 좀 좋게 하도록 할 테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걸 다시 다 뜨는 걸 다 보여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니까. 그래서 미니어처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코스만 알려드리고 뜨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말에 공지 커드포샵 밴드에 공지 올라오는 거 기다려주시고 그거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물론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신청을 받으려는 거는 이 코스 내용을 알려드리는 분들 그것만 따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미니어처로 작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깊은 밤 좋은 밤 되시고요. 주말에 또 요 라이브 같이 뜨는 법 작업을 해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라이브 보시면서 주말에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소재는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소재는 면 소재 추천드려요. 면. 지금 제 거는 이게 면이라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벼운 거. 너무 처지거나 무거우면 나중에 안감 작업하는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면으로 된 거. 굵기는 보시면 여러분 요 정도 굵기. 자, 바늘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4mm 바늘이고요. 보이시죠? 요 정도 굵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 정도 굵기. 네. 거의 아란, 핑거링, DK. 여러분, 한 DK 정도 굵기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4mm 바늘을 썼어요. 4mm 바늘. 이 정도. 그리고 제가, 대략 몇 미터인지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소요량, 대강의 소요량, 여러분들 실을 미리 준비하실 거라면, 보자. 얼마나 들려나? 대략 1300m 여러분. 1300m. 실 길이. 물론 무게도 중요하겠지만 무게보다도 길이가 더 중요하겠죠. 한 1300m 정도 하면은 6677 55도 되겠죠. 왜냐면 고무밴드로 하는 거니까. 55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하여튼 대략 한 1300에서 1500 정도 들면 되겠네요. 길이는 1300에서 1500m 정도 하면은 6677까지 입을 수 있겠네요. 6677. 네, 저는 66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66이나 77이나 똑같아요. 왜냐면 고무밴드니까 프리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5가 입었을 때는 풍성한 정도가 될 테고, 아니면 55로 하시는 분들은 코스를 줄여도 되고, 그죠? 네, 그 정도 길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주말에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